이 엑셀레이터나 이렇게 시니어가 이 전문가가 대학생들하고 같이 창업을 해서 먼저 같이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바로 컴퍼니 빌드라고 합니다. 같이 성장해서 같이 키운다. 제가 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한 2년 반 전에 그 서울에 있는 대학생 2명하고 창업을 제가 했어요, 실제로. 저는 이게 지원 센터에 있으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태그 솔루션이라고 투명 LED 전광 필름이에요. 제가 예전에 건축가라 그랬잖아요. 건축가라 그랬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유리에 막 간판도 묻히고 막 필름도 묻히고 이러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썬팅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유리 사이에 LED를 심어가지고 이걸 멋지게 만들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2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더 고생을 했고요. 저는 뒤에서 전략을 가르쳐주고 경영 방식을 가르쳐주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기계항공학과 학생들이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쪽에 그 개발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개발자와 제 경험과 노하우가 아까 세대 간 융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아까 팁스 보셨죠? 지금 내년 초에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2년 반 만에 33억이 됐습니다. 대박이죠. 꼭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식이나 아파트, 부동산 이런 데만 투자하는데 사실 청년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의미도 있죠. 또 안 되면 어때요? 청년들이 도와준 건데. 그런데 오히려 이걸로 통해서 굉장히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여러분 혹시 디지털 노마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노마드. 유목민. 유목민 제가 가슴이 좀 아픈데 제 인생이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웨어러블을 찬 그 노마드들이죠. 이걸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코워킹 스페이스는 공간입니다. 공간. 창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그 자금도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팀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을 내가 돈 주고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협업하는 공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공간에 제일 잘 맞는 곳이 바로 위워크라는 곳입니다. 이 위워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가치를 7년 만에 23조를 만들었어요. 이 업종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공간이 있잖아요. 만약 이런 공간을 빌려요. 이걸 창업했어요. 이 공간을 쪼개서 다시 재임대를 준 방식이에요. 이게 아이템이에요. 단순하죠? 근데 이게 왜 23조가 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4조를 투자했어요. 4조를. 우리 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지. 이게 그런데 이 위워크를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게 있었어요. 공간에 문화를 준 거예요. 우리가 뭐 스타벅스를 문화를 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문화 그 이상의 밸류 마케팅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좀 프리미엄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고 지금은 2016년도에 위리브라고 여러분 쉐어하우스 들어보셨죠? 그 숙박 공유 그리고 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휘트니스 센터도 만들고 있고요. 또 위그로우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도크 70이라고 해서 아예 서울에 가보면 스타필드처럼 복합 쇼핑몰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창업 어쨌든 16개국 50여 개 도시에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델 하나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위워크의 창업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워크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위월드에 살며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존이 모든 것을 팔겠다는 커머스 제국이라면 위워크는 도시 생활에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와, 정말 야망이 크죠. 그래서 이 모든 도시 관련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창업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이걸
그대로 벤치마킹한 패스트5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이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4천억의 펀드를 만들어서 은행권 청년 재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선릉에 가보시면 디캠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이템 있어. 그러면 공간 필요하고 엑셀레이터 필요하고 인큐베이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선발이 굉장히 스카이 들어가는 만큼 까다롭습니다. 왜?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멘토를 정할수록 우리가 좋은 대학을 정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 똑같듯이 여기도 내가 아까 좀 전에 뭐 프라이머 출신이다. 이거 굉장히 자기 베네핏이 있습니다. 디캠프 출신이다.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알아줍니다. 심사를 받을 때도 내가 디캠프에서 선발이 됐다. 아까 뭐 스파크랩에서 선발이 됐다. 구글 캠퍼스에 선발이 됐다. 이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분위기다. 여기는 제가 여의도의 블록큐브라고 제가 로봇이라는 기업에서 제가 직접 건축가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기획하고 제가 이 안에서 엑스레이팅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쁘죠? 이쁘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정부, 공공, 민간, 뭐 재단 여러 군데서 이 스타트업 지원 센터가 갖춰져 있고요. 저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가 어떤 공간을 딱 만들어놨는데 가보니까 썰렁해요. 대부분 가면 좀 이렇게 시설은 잘 만들어 놓고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을 이 IT를 잘 접목해서 입주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을 잘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네트워킹과 커뮤니티를 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런데 누가 하느냐? 바로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에 가보시면 이런 거 보셨죠? 창업 지원단이라는 곳이 있고 뭐 창업 보육센터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보시다시피 사무실만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 보육 매니저는 그 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임대료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인큐베이팅이라는 프로세스가 좀 더해지고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는 창업 보육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과 사무실 사이에 그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돌과 벽돌을 있으면 모르타르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 접착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가. 그게 더해지니까 점점 진화를 했어요. 거기다가 교육 훈련이 들어가는 이 트레이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엑셀레이팅이 붙으니까 이게 폭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건축가 10년, 제가 스타트업 생태계도 한 7, 8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차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또 숙박이 들어가야 돼요. 창업가는 결과적으로 24시간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뭐 잠도 자고 먹고 마시고 뭐 놀고 그리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접 주변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쉐어하우스가 또 이 어떤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쿨, 아예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다 도시가 재생이 됩니다. 지역사회가 어렵죠, 우리가. 뭐 지역에 유령 도시들이 많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러면 그 경제가 좀 발전되겠죠. 근데 대기업들이 삼성을 오라고 옵니까? 현대가 오라고 옵니까? 잘 안 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에 저도 많은 이렇게 정책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들을 하나씩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스타트업이 블럭이면 하나하나씩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밸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스타트업이 건물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게 밸리가 되면서 거기다가 ICT가 접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마을이 됩니다. 마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마을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도시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외처럼 도시가 재생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나 지금 지역사회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도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도시 재생입니다. 뭔가 계속 신도시를 만들기는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구도심을 원도심을 살리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거기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가고 그게 블럭이 건물이 되고 그리고 ICT가 접목이 되고 그럼 도시가 재생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금은 처음에는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억 원 정도, 2억 정도를 아이템 좋고 팀만 좋으면 여러분 안 갚아도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2억이 돈도 안 보이는가 보죠. 반응이 없네요. 근데 2억 정도를 아이디어와 내 팀 두세 명을 잘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한 10장 정도 잘 쓰면 처음에는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또다시 한 1억 정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면서 방법을 얻어야 되는 거고, 일단 최초 한 1억 원의 자금이 없잖아요. 사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그걸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어딜 가도 제가 한 해외 한 2, 3년 사이에 이 스타트업 쪽에 그 한 20개국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스타트업이 뜨거워요, 정말. 왜? 그 경제가 스타트업이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이게 아까 유니콘이 하나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도 스타트업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비엔남 스타트업이라고 아유 선언을 하고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가에도 뭐 베트남 하면 스테이션 F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거대한 창업 허브를 만들어서 뭐 비자도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엑셀레이터들이 시드머니를 투자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1,000만 원에서 한 종잣돈을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 시리즈 A, B, C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갑자기 5억, 10억, 뭐 50억, 100억 이렇게 투자를 해줍니다. 그게 다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팀을 잘 만들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된다. 근데 이게 나도 되냐? 됩니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때려치우고 저도 다시 스타트업을 해야 되나 이 고민도 제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이 어쨌든 스타트업을 붐업을 시켜주는데 큰 역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단까지는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냥 플러그를 들고 꽂으면 된다 그랬죠. 이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요. 그럼 그 물주기를 따라서 가시면 돼요. 가다 보면 코킹 스페이스를 만나고 인큐베이터를 만나고 엑셀레이터를 만나요. 그러면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이클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죠. 맞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형제가 그 삼형제였는데 형과 누나가 천재 수준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포항공대 교수의 뭐 좀 한국 외대 또 외래 교수의 카이스트 고등과학 연구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2명 공부를 엄청 잘해. 그 저는 평균 한 90점 나와도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이 좀 가난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20살 전에 16번을 이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어요? 노마드죠. 유목민이죠. 근데 이게 잘 돼서 움직인 게 아니라 정말 갈 때마다 방이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거의 방치했죠. 그리고 저는 공고를 갔어요. 그냥 공부를 좀 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그냥 공고를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형 누나를 바라보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돈으로 승부 걸어서 정말 이 한 맺힌 걸 갚아야겠어. 이래서 갔어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됐어요. 설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진로도 생각해 보면 내가 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너 건축가 가. 예,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건축가하고 한 10년을 제가 실습생부터 인턴부터 대표까지 갔어요.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좀 절박함은 있겠죠.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래서 30살 때 공동대표가 됐고요. 거기서 뭐 설계 공모전 대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33살쯤에 제가 여기 33이 나와 있죠. 이때 건축거래 갑자기 잘 나가고 있을 때 다 던져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 동업자한테 다 주고 저는 신림동 고시원으로 가요. 서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학교를 뭐 대학을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해놓고 가죠. 저는 그게 없었어요. 사실. 그냥 맨몸으로
신림동 그 고시원에 1.5평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왜 들어갔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절박한 환경에 밀어넣어야 된다는 걸 제가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애가 자녀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거의 팔이 뭐냐면 신용등급이 8등급까지 내려갔죠. 카드를 6개를 돌렸어요. 현금 서비스. 여러분 해보셨어요? 창업하면 다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엔지니어 기술자고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서울에도 그때 한 2년 정도 하니까 반지하 이렇게 고시원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자녀가 울어요. 애가 이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호랑이는 배고프더라도 잡초를 뜯어먹지 않는다. 또 뭔가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도전을 합니다. 제가 꿈이 뭐였냐면 왜 건축가에서 제가 교육자로 변신을 했냐면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왜 건축가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대표까지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세상에 너무 많은 비리가 있었어요. 정의로운 사회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뭘 미쳤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 근데 그게 교육이었고 세상을 바꾸려면 바꾸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자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스펙이 제가 이제 공고 나오고 나중에 편입해서 이제 전문대 갔다가 편입해서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 스펙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고시원부터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 공부를 해서 뭐 서강대 대학원 가고 박사까지 가면서 우연찮게도 제가 서울 가서 4년 만에 바로 한양대의 특별임용 교수가 됩니다. 제가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안학교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융합인재사관학교라는 이 테크라이더 스쿨이라는 건데 이게 현재 8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사람이 저렇게 많아졌습니다. 한 46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진정성, 지속성, 그리고 혼. 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 계신가요? 비범한 사람들 계시나요? 아니죠. 저도 지극히 3류였어요. 3류에서 1류로, 1류에서 지금 초일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3류가 그냥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가르쳐 드릴게요. 2배로 하면 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근데 저는 3년을 4배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한 2-3배는 하는 것 같아요. 축적의 힘이 필요합니다. 축적의 힘. 지식과 경험과 그 역경의 힘들이 작용이 됐을 때, 그게 합해졌을 때 성공한다. 여러분 보시는 장미 이쁘죠? 이 장미를 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찔리셔야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